기술, 경청의 기술을 얘기하는데 제가 쓴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 교재를 업그레이드 하다가 보니까 경청이 도대체 뭐냐 하고 네이버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했더니 이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밑에 거 있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당신을 시작하지. 나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말하지. 당신은 내 마음을 지금 모르겠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기업들입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래서 내 얘기만 들어주면 돼. 요게 제가 쓴 게 아니라 검색에서 나온 이야기라 너무 좋은 이야기, 경청에 대한 진짜 명확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읽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청하면은 이청득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이청득심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득심, 리더십은 경청에서 나온다. 이청득심은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이라는 한자를 보면 큰 귀를 의미하는 왕의 귀, 10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청이라는 글자는 마음으로 보고 듣는 것이며 집중해서 들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경청의 방법은 첫째,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것. 둘째, 상대를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 셋째,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말을 절제하는 것. 넷째,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청하는 자세는 겸손한 마음을 만들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경청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자만에 빠지거나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로부터 어떠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옥계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의 자세와 온화한 마음을 유지하고 평소에 상대에게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겸손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보노스케의 성공 요인은 겸손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은 인간생활의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므로 올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항상 겸손과 배려의 자세로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는 겸손하면 들을 수 있고 교만하면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경영의 교훈은 바로 리더십은 웅변보다 경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청 실습인데 경청에는 소극적 경청과 적극적 경청이 있어요. 그래서 경청 실습을 하는데 화자 있죠. 진 사람은 제가 시트 나눠지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청자한테. 청자는 제가 나눠드린 시트지를 보고 그런 식으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 저는 살면서 지금 좀 우리는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니, 그거 읽어주시면 안 되고요. 이대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행동. 굉장히 이대로 행동. 결혼을 좀 저는 지금 회사에 반대해서 힘들었어요. 젊은 그래서 그 현장 대리 굉장히 시댁에서도 힘든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도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소통을 그런 삶을 되게 힘들게 살다가
이런 걸로 사회에 마음을 나오는데 사회에서도 내가 그 시댁에서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자, 그만! 잠깐만. 화자 손 들어보세요, 화자. 기분이 어땠어요? 더러워! 두 분 얘기해. 이 화자 어땠어요? 더러웠죠? 소국 청자 역할을 너무 잘하셨어. 이대로 해도. 이런 걸로 마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이 뭐지? 자, 싶었어. 이게 소극적 경청이에요. 이 소극적 경쟁에서 그렇죠. 듣고 있는 거야. 소극적으로 경청했잖아요. 자, 기분 나쁜 분이 저를 그렇죠. 자, 화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청자는 시트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잠깐만요. 이거 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 공부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공부. 자, 하세요. 시작. 상대방한테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삶의 활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생각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 재산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되게 세월이 지나도 나를 찾아주고 기억해주고 있을 때 내가 가장 보람이 있고 잘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가장 행복했다. 공도 많이 하고 엄청 많이 엄청 기분 좋았어. 또 이제 되게 공을 준비해서 그만. 자, 그만. 화자 손 들어보세요. 화자 어땠어요 이번에는? 좋았어요. 좋았어야 돼요 이번에는. 요거 기분 때문에 설마 나가. 자, 그죠? 아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아까 안 했어요.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 안 하잖아.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하는 얘기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았고 반응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되게 기분 나쁘고 뭐라고 그러지 아까? 이게 있잖아요. 이야기로 하는 거와 내가 설명만 해주는 거와 이렇게 실습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화자, 청자 했잖아요. 청자, 화자를 바꿨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소극적 경청했을 때 화자가 승진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잘못 들어주고 나보고 잘 들어주라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안 바꾸고 지금 하는 거예요. 처음 소극적도 경험해보고 적극적도 경험해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냥 여러분들 어디 뭐 강의하시든지 어디 가서 얘기 나누실 때도 그냥 소통 잘하는 방법, 설명보다 이런 실습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적극적 경청 실습을 해주면 쌍방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다르잖아요. 아까는 더럽다고 그랬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너무 적극적이야. 너무 적극. 그러니까 이게 경청의 방법이에요. 심지어 무슨 얘기도 하냐면 소극적 경청의 방법을 모를 때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구두 끝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소극적이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도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습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질문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딱 들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거 실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요 내용에 대한 동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상담원과 의뢰인의 만남, 상담의 주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합니다. 국민이 욕심이 많은데 욕심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정말 웃기세요? 눈치채셨죠? 도와주는 더 친절한 상담원. 아니, 아니거든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상담소까지 와서 나중에 그런 사회분들 약간 떨어지시니까
웃어도 보고 한이도 해보는데 그렇죠. 이쯤 되면 미션인 걸 모를 리 없죠. 그러나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이미 상처는 다 받은 상태. 알면서도 화가 나는 상황,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수가 왠지 제1년이 되지 않은 상무씨. 그는 얼마 전에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문자로 알려진 아이와의 상담이었죠. 그런데 무조건 경청하라 그 교훈을 따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얘가 아픈 건데 그 아픈 걸 내가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고 저도 힘들고 막상 불러서 많이 들었죠. 많이 듣고 감정을 많이 얘가 어떤 감정이구나 그런 것도 제가 그제서 알았고 그 이후로 제가 많이 편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이후로 그 경청의 힘이 다시 증명됩니다. 또 워크홀릭이 돼가는 그런 친절한 상담원 앞에 앉아 상황이 변한 거죠. 내가 이 일에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아 진짜 도무지 상담이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저는 끝났던 얘기라고 했어요. 이미 끝난 시츄에이션 미션 같은 건 이미 잊어버린 상태. 대화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단지 경청해줬을 뿐인데 상호 씨의 상담은 끝난 줄을 모릅니다. 이를 어쩌죠? 승환 씨가 다시 도현 씨를 만났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좀 사투리도 쓰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투리 쓰는 선생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건 제가 친다고 그냥 아니라 하고 알면서도 화가 나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건 사실 고민이 아니네요. 그냥 개인적인 그냥 꿈을 찾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현실의 짓이에요. 선생님들, 특기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미션이라는 건 진짜 눈치챘을 터. 그럼에도 기가 막히고 꾹꾹 눌러 참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승환 씨 역시 요즘 경청의 힘을 새삼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승환 씨의 교생 실습 기간. 승환 씨는 나름 설명한다고 하는데 아이는 고개만 젓고 보다 못한 교수님이 나섭니다. 자신의 말을 너무 서둘러 쏟아놓고 마는 게 승환 씨 최대 약점. 승환 씨가 가장 고치고 싶은 선택 습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학생은 표현력이 부족하고 어떻게 말을 해도 될까 말까 싶어서 쭈삣쭈삣하는 사이에도 그 사실을 알려고 들지 않고 그냥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수를 하다 보면은 이수환 선생님은 왜 애들 말을 끝까지 안 듣냐고 자꾸 끊어버리냐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항상 애들한테 말을 밀려 이러면 그거 듣고 그래 누구도 안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구나 라면서 이야기해주는 이렇게 피드백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저는. 대부분 끊어먹거나 아니면은 기다려주지 않거나. 어떻게 써야 될지. 기억청의 힘,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기술이죠. 이번에는 애경 씨가 시험에 빠집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글쎄요, 애경 씨는 이 시험을 잘 헤쳐갈까요? 저는 천만원으로 고민이 아닌데? 사랑으로 참. 너무 바쁘신데 제가. 아유, 바쁘진 않아요. 바쁘진 않아요. 역설부터 잡고 시작했다. 결국 애경 씨마저도 시험에 걸려들고 마네요. 원래 경청하기,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가장 쉽게, 가장 빠른 효과를 보는 선택 기술이 바로 경청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거 많이 들어보려고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서 애가 그냥 깨닫는 것보다 애가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줬을 때 학생이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른 것 같긴 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파고들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훈련이 된다는 느낌? 상을 초년생답지 않게 침착하기로 소문난 동민 씨. 그는 이 시험을 이겨낼까요? 본인이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친절한 편인데요. 뭐 이렇게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그때 본인이 조절을 잘해서 결국 동민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시험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기가 막히고 알면서도 화가 나고 황당한 감정을 경험하고 맙니다. 그러나 단지 들어주기만 하라는 미션을 준 상담원과의 만남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겁니다. 미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장치 앞에서도 인간은 속속들이 됩니다. 그게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은데 누구나 다 하는 본이죠. 이래가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높여내면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되게 서운해. 저의 고민이 되게 한참게 느껴지고 되게 막 마음의 상처가 되면서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미션인 걸 알면서도 사람에 대한 호감도까지 막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갖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더 얘기를 하려고. 황당한 경험을 통보하며 체득한 경청의 비밀 한번 들어보시죠. 상대방이 또 듣고 싶은 말, 그거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고. 공감하기. 공감하기. 눈을 맞춘다. 가까이 눈을 한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고개 끄덕거리기. 관심과 흥미가 있는 관심과 흥미. 소리를 낸다. 맞장구, 쉴새. 재진술을 한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재진술을 하기 시작한다. 설득이 속임수라고요? 설득은 남에게 다가가는 기술. 내가 아니라 너를 대화의 중심에 놓는 기술. 그래서 가장 열린 인간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재진술이 뭐예요?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뭐뭐뭐 했다고 뭐뭐뭐 해서 그것이군요. 이런 식으로 해주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상대방한테 해주니까 엄청 잘 되고 상대방을 또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는 얘기.